오늘 보이차 입문강좌 차 1강, 차 일반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셔볼 5가지 5대 차류를 종류별로 한번 차열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정 녹차입니다. 서호 용정, 중국 녹차입니다.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네요. 홍차, 티쿡 지유에서 나온 야생 금준입니다. 홍차는 중국 홍차가 유명하죠. 금준. 황차는 티쿡에서 나온 엄선 대홍포, 무이안차 중에 가장 유명한 차죠. 대홍포. 이렇게 노백차라는 이름으로 병차 형태로 된 백차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지에는 고산 생태 노백차라고 쓰여 하얀색 백호들이 있어서 백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흑차로는 여러 가지 흑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철량차, 그리고 5대 차류에 안 들어가는, 우리가 차나무 이파리로 만들지 않은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들, 이제 대용차라고 하죠. 그중에 이제 국화차라고 하는 이런 꽃차류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인삼차, 쌍화차, 뭐 심지어는 우엉 같은 것들도 이제 우엉차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우엉차. 그래서 이 설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국이라는 차, 국화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국화차죠. 설국이라고요. 별도로 이제 5대 차류의 바깥쪽에 있는 대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먹는 거 떠올라요. 얘도 먹는 거 떠올라요. 감사합니다. 보이차 입문 강좌 시작할게요. 예. 무슨 차? 보이차는 차 중에 한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 강좌가 차 일반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보이차 입문 강좌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그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차자예요. 차. 다라고도 하고 차라고도 하고 티. 불어 발음으로는 여기 뭐 이런 뜻 빼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 차자가 보시면은 이게 나뭇잎을 상징하는 풀초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딴 이파리. 사람이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서 딴 이파리가 차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때는 초인목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는 차나무 이파리에서 딴 것만을 차라고 해야지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용차들이 있어요. 뭐 우엉도 차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인삼탕이 돼야 되는데 인삼차라고 부르고, 결명자차, 구기자차,
차라고 부르셨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마실거리들의 대명사가 다 차가 돼버려요. 우려 먹으면 다 차가 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차나무 이파리에서 딴 이파리만 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차란 무엇인가? 우리가 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분류할 때 동양의 오행 사상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해요. 오행 아시죠? 5가지의 이 방향이거든요. 오행으로 차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몸에 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거기 첫 페이지에 녹, 홍, 황, 백, 흑. 이게 오행의 5가지예요. 그래서 녹은 녹차를 얘기하겠죠. 홍은 홍차를 얘기하고 황은 황차를 얘기해요. 백은 백차, 흑은 흑차. 근데 이제 오행에서 녹은 나무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홍은 불의 기운이에요. 불. 황은 토의 기운이에요. 백은 쇠의 기운이에요. 쇠금자를 써서. 흑은 물의 기운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이제 색깔로 이해를 하지만 이 오행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의 방향성이거든요. 운동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면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차는 오르내리는 자라남의 기운을 가져요. 자라남. 그래서 자라난다는 것은 오르내린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표로 그리면 이런 이제 표시가 되겠죠. 홍차는 올림. 올림. 불이 위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황차는 토는 풀림이라고 해요. 풀어주는 작용. 풀림. 그래서 황차 계열은 중앙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요. 백차는 응축이라고 해요. 토가 풀림인 반면에 쇠는 가운데로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표화시키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물의 기운을 가진 흑차는 뭐겠습니까? 내림이겠죠. 내림. 그래서 방향으로 표시하면 이런 도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차나무 이파리를 우리가 가지고 만든 걸 차라고 하는데 그 차를 사람들이 어떤 차의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5대 차류라고 해요. 5대 차류. 그래서 녹차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자라남의 기운을 가진 차, 홍차는 불의 기운을 가진 올리는 작용을 하는 차, 황차는 토의 기운을 가진 풀림의 작용을 하는 차, 백차는 쇠의 기운을 가진 응축의 작용을 가진 차, 흑차는 물의 기운을 가진 내림의 차. 그래서 이런 도표와 이런 방향성, 연관성을 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인터넷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차를 6대 차류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청차라는 개념을 하나 더 있거든요. 청차. 근데 이 청차는 오행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지유명차에서는 오행에 포함이 안 되는 청차류는 황차로 봅니다. 예. 황차로 보고요. 이건 제법상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굳이 이걸 분류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5대 차류, 오행에 따른 이런 녹차, 홍차, 황차, 백차, 흑차. 이게 녹차예요. 용정 녹차. 이게 홍차예요. 금준미라는 홍차. 이게 황차예요. 무양차, 대홍토. 이게 백차예요. 노백차라고 써져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흑차에 속하는 보이차는 아닌 천량차라는 흑차예요. 그리고 오늘 5가지를 다 맛을 보실 거예요. 모두 차류 공부. 나무의 기운을 가진 녹차에는 보면은 용정, 지금 드신 차 용정, 비뤄춘이라고 하는 이제 병라춘, 자순 이런 이제 녹차들이 있고요. 서호 용정이라고 해서 예. 중국에는 다양한 녹차들이 있고요. 우리 녹차와 달리 그래서 요 용정 녹차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개완을 씁니다. 개완을. 그리고 참고로
물 온도가 녹차류는 6, 70도, 그리고 홍차나 우롱차류는 8, 90도, 보이차는 100도씩 끓는 물을 씁니다. 그럼 이제 녹차 맛을 보시면서 이제 서호 용정 우리겠습니다. 롱징이라고 그래서 중국 발음은 용정차인데, 녹차류는 6, 70도의 물을 사용한다는 거. 브레이킹한 차는 안 마셔봤네. 블렌딩을 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잖아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면 예. 그럼 전문가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차를 가지고 블렌딩을 해야 될 이유가 잘 없기 때문에. 자, 녹차를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신 탕색이실 거예요. 놓으십시오. 술이 아니기 때문에. 술도 못 마시면서 왜 맛을 보시죠. 보시면서. 맛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맛이 나는 용정 녹차를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맛있는 녹차예요. 예, 예. 아시나요? 네. 아니 녹차는 맨날 항상 그 맛을 마실 때 그 맛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예. 얘는 근데 단맛이 먼저 확 진짜 올라오네. 아니 진짜로 좋은 용정 녹차예요. 그래서 차를 고르실 때 중국차를 구입하실 때 팁 하나는 포장이 이렇게 소박해야 돼요. 근데 막 보면 화려한 막 그런 것들은 사실은 외화 내빈이죠. 진품은 그냥 심플하고 소박하다는 거. 그냥 포장돼도 딱 첫 맛에 이 맛이 확 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녹차지. 아니면 조금 다른 이미 이취라 그러나 다른 맛과 다른 향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이제 별로 질이 안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맛있다고 하시니까 한 잔 더 먹어보죠. 여기서 마시는 차가 향이 다 살아있어. 내 집에 있는 차가 오래됐는지 향이 없거든. 좀 많이 마셔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집에 있는 맛없는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냄새 제대로 냉장고로 가. 그렇죠.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차를 알게 됐다는 그동안 썼던 교보제라고 생각하시고 추척하시면 돼요. 차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녹차는 1, 2년, 우롱차, 홍차는 3년에서 5년 봐요. 보이차는 70년에서 80년 봐요. 녹차는? 이제 다 이유가 있죠. 한 잔씩 드시고. 오른쪽은 예. 보이차가 7, 80이면? 이 엽저 보세요. 한번 이렇게 향도 맡아보시고. 이거 냉장고 된다면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요? 예, 이거 많이 예, 예, 넣어야 예. 종이컵에 담으셔. 이대로 넣어. 나왜 먹니? 아니 나 그래? 드셔도 돼요. 맛보시면 이 보이차 입문 강자는 온몸으로 즐기는 입문 강자이기 때문에 드셔도 보시고 묻혀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홍차는 또 이제 원래 홍차의 본고장이 중국인 건 아시죠? 그래서 중국 홍차 중에 그중에 이제 금준미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드셔보실 홍차는 이제 김문 홍차, 양선 홍차, 운남 홍차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큰 분류가 나누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금준미라는 아주 이제 맛있는 홍차를 맛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녹차나 홍차는 이렇게 다 어린 잎을 쓰죠. 얇고 그래서 이런 차의 형태를 보시면 아 이건 홍차류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녹차류구나 아시면 되고. 홍차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데 저 홍차는 더 완전히 각 분쇄되어 있는 걸 보시죠. 색도 진하고 이렇게 예, 녹색이 예. 나는 그게 이제 인도에서 홍차를 만들 영국 사람들이 만들면서
사엽을 채취해갖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찍어요. 잘게 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어린 잎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홍차들은 드시면 쓴데 이 홍차는 드셔보면 색도 이 아주 녹색빛 달아요. 나는 건 처음 보는 거. 예. 그럼 이제 홍차 금준미 맛볼게요. 예. 우롱차 홍차는 8, 90도에 물을 쓰니까 한번 끓였다가 한숨 이제 꺼진 다음에 쓰시면 돼요. 예. 물 온도만 잘 맞춰도 차가 맛있어요. 물 온도를 잘못 맞춰서 차가 너무 쓰네. 왜 이렇게 밍밍한 맛이 나? 이제 이렇게 되죠. 색깔이 빨간색은 아니죠? 예, 저요. 예. 홍차는 올림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커피랑 작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올림의 성질을 가진 홍차 부분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한 번씩 읽으셔야지. 올림의 성질로 말미암아 사람을 즐겁게 하고 정신 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피로감을 많이 덜어준다. 지적인 작업이나 예술적인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만 아랫배의 기운 평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진짜 그 커피랑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녹차는 자라남의 기운이다 보니까 오르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배 부분을 좀 차갑게 만드는 성질이 있고, 홍차의 올림은 위로 기운이 뻗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가 성해지고 아래가 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상성하허라 그래요. 주로 올림의 성질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을 섭취하시면은 머리가 뜨거워지고 배가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시는 홍차는 올림에 작용을 하는 불의 차라는 거 아시면서 또 잘 맛보시고요. 거기 전홍이라고 써진 거는 운남 홍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이라는 글자가 운남을 표현하는 글자거든요. 전. 그래서 전홍, 운남, 전홍 그래요. 운남 홍차라고 보시면 되고. 홍차 엽자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풀림의 성질을 가진 황차의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금빛에 가까운 누룩빛을 띠는 황사는 사람의 몸에서 가슴 부위에 막히를 열어 배와 머리의 소통이 수월하도록 돕는 사이다. 소화를 돕고 숨길이 편하고 느리도록 도와주며 족소를 해독하는 등 풀림의 효능이 있다. 바로 중국 한족들이 많이 먹는 차가 이 황차 계열의 우롱차. 대만 사람들은 우롱차, 복건성 중심의 이제 본토에서는 무이암차, 그리고 청차류의 철관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죠. 그래서 우롱차, 무이암차, 청차 이렇게 세 가지가 황차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이암차. 무이산 가보셨나? 무이산 가면 이렇게 바위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뗏목 같은 배 타고 촥 여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진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그 바위산 꼭대기와 그 자락으로 다 차밭이에요. 그래서 암차, 무이산, 바위산에서 자란 차라 그래서 무이암차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지금 드실 대홍포, 육계, 철라한, 수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이암차류에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들에서 나는 향을 암골화향이라 그래요. 말들이 다 어려워요. 한자여서 네. 암골화향, 바위, 암자, 뼈골자, 꽃화자, 향기향자겠죠. 그래서
바위에서 나는 어떤 돌 맛이 나는 이제 그런 비슷한 계열의 꽃맛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차로서 이제 대홍포라는 차 맛볼게요. 대홍포 차 맛이 하도 좋았기 때문에 뭐 황제가 자기 도포를 벗어서 그 나무에다 덮어줬다는 뭐 그런 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대홍포가 된 거죠. 자, 풀림의 작용을 하는 황차. 또 신기하다. 그쵸? 이게 그거야? 화문자? 대홍포. 아니 그러니까 황차 종류가 걔가? 태어났을 때 했으나 맛은 많이 다르네. 많이 달라요. 황차도 맛이 엄청 다르네. 틀린데? 완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황차라고 부르는 것들은 녹차의 수액잎을 따가지고 발효차로 만드는 게 황차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오행에 따른 차 분류를 보면은 그 황차도 포함이 되고 더 넓은 이제 범위를 갖겠죠. 그래서 무이암차, 대만 우롱차, 그 철관음이나 그런 차를 중심 청차 계열의 차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황차까지 아울러서 다 황차라고 큰 분류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무슨 감옥같이 하냐. 조금 그러긴 한데 고만 멋있어.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홍포 황차인데 이파리가 크죠. 바로 이게 이제 황차류의 특징이에요. 무이암차류는 보이차랑 무이암차 이런 차들이 큰 이파리를 써요. 그리고 홍차나 녹차는 아주 어린 잎을 쓰고 작은 이파리. 예. 많이 부드럽죠? 상대적으로 한족들이 이 차를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풀림의 작용을 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이런 황차류를 드시면 소화가 금세 잘 되죠. 식후에 마신 걸 잘한 거네. 예, 그런 거죠. 예, 잘하시는 거예요. 소화를 부리면 어떡해? 네? 소화를 부리면 어떡해? 좋은 거죠. 대홍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예, 지금 드신 차. 이게 자, 예. 요 옆저도 보세요. 이건 이제 백차라고 알려진 또 백차에 대한 부분은 움츠림에 작용을 하는 백차. 생각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며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숨을 강하게 만드는 차이다. 현재는 제조 방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백차를 만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조금 네거티브한 이야기죠. 근데 왜 백차란 차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네, 현대 상술들이 다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은 감추고 자기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차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차를 만들 때 덕는다고 하잖아요. 불을 사용하죠. 오리지널 백차는 음건한다 그래요. 양건이 아니라 음달에서 말리는 방식으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은 몰라도 공기가 이미 많이 오염돼 있어서 제대로 된 고전적인 의미의 백차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노백차라는 이름으로 차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그때 이게 뭐 달빛에 네, 네. 말린다는 월광백차라 그래서 기억력 되게 좋다. 먹어본 적 흔하지 않으니까 괜찮 마셔보죠.
그러니까 백차라는 이름으로 차가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은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 저거는 오리지널은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안 마셔도 되겠다. 예, 근데 진짜 달빛에 뭐 이렇게 예쁜 차가 있으면 네. 진짜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운치는 있죠. 달빛에서 차 마시 차를 만드는 거지 마시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오행에 따른 차의 분류상에서 백차는 쇠의 작용을 하는 응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차라는 거. 얘는 또 무슨 맛일까 기대되시죠? 깜짝 놀라실 거죠. 맛이 다르구나. 맛이 다르나 봐. 근데 이거 솔직히 가짜라며요. 네? 가짜라며요. 차나무 이파리로 만들었으면 가짜는 아니고요. 그냥 차죠. 근데 그런 오리지널 백차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리지널 은혜 백차는 아니더라도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맛. 이름 같아. 이름 같은 맛이야. 누룽지 같아. 그냥 다르구나. 그냥 하얀 맛. 얘는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아닌데 이 종류가 다른 거야. 예. 근데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 그래서 거 악역 같아. 이게 이제 기납차로 덩어리차로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 제조 과정에서 원래는 입차인데 이렇게 이제 덩어리차로 나온 거예요.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하얀 백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백호. 그래서 이제 그래서도 백차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흑차. 흑차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진정한 의미의 발현을 시키고 오래 묵힘으로써 자라남의 성질을 최대한 누그러뜨린 차이다. 좋은 보이차는 풀림의 기운과 내림의 기운이 같이 있는데 상성허 하허를 막아주고 도끼를 잘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 바로 내림의 작용이 이제 내림의 대표적인 작용이 뭐겠어요? 배설, 해소, 청소, 배출, 이제 피부가 하는 발한 이게 다 나가는 거죠. 내림을 통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성하허 아까 상을 성하게 하는 게 올림이라 그랬죠. 홍차류나 커피류들이 많이 올렸다면 얘는 하허 그걸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내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작용을 또 네 글자로 수승화강 그래요. 물을 올려서 화를 내린다. 상성하허를 푸는 수승화강의 작용을 하는 게 흑차류다. 내림의 작용, 물의 성질 때문에. 그 중에서 흑차 중에 한 가지인 천량차를 드셔보시겠습니다. 천량차. 이따가 영상으로 천량차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트레이닝이 많이 됐지? 되게 뒤집는 거. 그래서 흑차류는 나눌 때 보이차, 천량차, 람차, 복전, 금청, 육보차 이런 것들이 흑차류예요.
아까 황차는 뭐 우롱차, 무이암차, 청차 그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중간 분류가 있는 거죠. 흑차는 지금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천량차 맡으실 거예요. 기억을 해야지 어디서 안 하지 그러는데. 예. 차종과 이름은 알고 있어야지. 그럼요. 내가 말씀 어떤 차를 마셨는지 이름 정도는 다 아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네요. 처음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홍차도 중간 분류로 나누면 크게 운남 전홍, 양선 홍차, 김운 홍차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전홍, 김운 홍차. 그리고 저 변두리에 이제 인도 홍차들, 뭐 아센, 실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영국 차를 먹은 이 차는 1985년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전량차예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5대 차류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은 녹차, 홍차, 황차, 백차류는 발효 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로스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로 구워서 그 로스팅의 특징은 뭡니까? 로스팅 하고 나서 이후부터 계속 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유통 기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흑차류는 산화 발효가 아니라 미생물 발효예요. 차 옆에 미생물이 안착을 해서 그 차를 숙주로 삼아서 그 미생물을 계속 발효시키면서 거기서 그들이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차 옆도 살려놓고 자기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생활한 결과물을 발효시킨 결과물을 우리가 우려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흑차류들은 미생물 발효, 나머지 녹차, 홍차, 백차, 황차, 백차는 산화. 사실은 발효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데 영국 애들이 홍차의 발효 그 상태를 보고 이게 발효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거기에 발효라는 그 맞지 않는 개념이 단어로 붙어버린 거예요. 산화와 발효는 다른 걸로 사실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맛이네 진짜. 그쵸? 85년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마시는 차는 향이 좀 희석되거나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차는 차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 학교의 힘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차 안 마시고 다 아저씨들 나와서. 우통 먹고 찻집에서 마시고 있잖아. 우통 먹고. 밖에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마셔야 이 지 집에서 있는 차는 이런 맛이 안 나니까. 차 종류도 다르고요. 아니 좋은 거라고 사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막 아니야, 그래도 이 차도 내리는 거에 따라서 맛이 많이 잡을 것 같아. 과연 우리가 이 차를 지금 내려놓은 이 맛이 근데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 내일의 집에서. 소지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지 이제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 차를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 다른 거는 세차를 안 하고 얘만 세차를 하는 건가요? 그 차 아까 씻는 거. 예, 대홍포는 제가 한 번 했고요. 나머지 차들은 안 했고요. 아니. 백차도 했고 예, 그러니까 녹차나 홍차는 세차를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백차부터 황차도 예, 예. 하셨어요? 황차는 예. 안 했던 아니요, 것 같은데. 했어요. 아, 했어요? 황차도 하셨어요? 예, 제가 막 맛봤어요. 황차도 차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차를 아까워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미심쩍은 차를 드셔야 될 때는 꼭 세차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에 미심쩍으면 그 차를 안 드시는 게 낫죠. 원래 더 우려 먹어도 되는데 수 없으니까. 아시죠? 심심하니까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랬네요. 그 덩어리가 꽉 뭉쳐져 많은 있으니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차를 지금 다 맛보신 거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차를 마시는 순서. 차와 차는 서로 블렌딩하지 않는다. 다른 차들을 서로 섞어가지고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녹차나 청차가 끝에 오지 않도록 한다. 왜냐면 이 작용 때문에 녹차나 청차류 이렇게 자라나는 기운들은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린 다음에 올림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리는 거는 순방향인데 내린 걸 다시 올리는 건 역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역행. 가급적이면 내림의 기운인 보이차를 끝에 둔다. 그러니까 올리고 풀고 내리고. 그러니까 녹차, 홍차, 황차, 흑차. 요 순서가 이제 다른 차들을 섞어서 드셔야 될 때 요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보이차라면 진기가 높은 쪽을 오래된 차를 나중에 먹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그 진기, 그 나이가 비슷하다면 발효가 많이 된 차를 나중에 먹는다. 그리고 생차와 숙차는 숙차를 먼저 먹고 생차를 나중에 먹는 순서로 드신다 하는 게 이제 각기 다른 종류의 차를 드시는 순서예요. 생차를. 예. 그때 어렴풋이 선생님이 숙차 생차 주신 것 같아. 예. 아주 어렴풋이. 생차는 그냥 완전히 그거 살아있는. 예. 다음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 19세기 초 중엽 홍차 제조 중 일어나는 차엽의 변화를 발효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홍차의 제조 과정상에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미 정착된 말이 남아 지금까지도 용어상 혼란을 준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있어야지 꼭 발효지. 발효라는 예, 거죠. 예. 그럼 이거는 미생물이 있다는 그렇죠. 살아있다니. 먹어도 되나? 뭐 좋으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도 다 미생물은 들어있죠. 몰라요? 그러니까 안 좋은 보이차를 먹으면 역효과가 나. 그런 거죠. 좋은 보이차를 먹으면 이제 좋은 거지. 잘 골라 마셔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개념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읽어주시죠. 예, 발효는 미생물이 관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제조 과정상 미생물이 관여하는 보이차, 흑차를 제외한 차들은 발효차가 아니다. 즉 녹차, 청차, 황차, 백차, 홍차 등에서 쓰는 발효라는 용어는 미생물 발효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산화 발효를 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차도 발효차를 알고 있어. 예. 그 용어상의 혼란이라는 거. 발효가 아닌데 미생물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읽어주시죠. 산화 발효, 차엽 내에 산화 효소가 작용하여 차엽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불로 로스팅을 해가지고 한번 굽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굽는 정도에 따라서 세게 구우면 홍차, 중간 정도로 구우면 황차, 약하게 구우면 녹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강발효, 중발효, 약발효라는 이제 명칭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번. 후발효, 미생물 발효, 차엽 외부의 미생물이 차엽에 정착하여 차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발효와 부패, 둘 다 미생물이 주도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과학적인 메커니즘 상의 발효와 부패를 나눌 수는 없다. 그 결과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유일한 잣대이다. 인간에게 유익하면 발효, 인간에게 해로우면 부패로 본다. 우와. 근데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나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 그래도 이제 알죠. 우리가 매주에 발효된 그 뛰어있는 곰팡이는 보면서 역겹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패된 건 딱 보면 알잖아요. 매주 오르니까 알 것 같아. 발효가 나쁘지 않아. 치즈.
네. 고르곤졸라가 뭐예요? 이게 살짝 그 발효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발견하면 이거 곰팡이 꼈네 그런데 그건 곰팡이 꼈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 발효 인체 이로우면은 발효, 해로우면은 부패.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비슷하게 보인다.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이런 기회에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5대 차례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이차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2번 보이차를 마시면 보이차는 기운을 고요하게 내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상성하허를 해결해 준다. 아까 이것을 한 작용을 수성화강이라 그랬죠. 냉한 것을 다스려 온하게 해준다. 몸에 들고 나는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몸의 자율 기능을 살림으로써 몸의 감각을 원활하게 해주어 자각 기능을 높인다. 제 책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예. 외부의 자극에 적게 시달리게 되고 몸의 피로감을 크게 떨어뜨려 준다. 늘 온기를 배에 머물게 함으로써 냉정하지 않고도 차분할 수 있는 힘 형성에 도움이 된다. 많이 마셔야 돼. 예. 자, 이렇게 이제 온몸으로 즐기는 보이차 입문 강좌 1강 차의 종류와 일반론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녹차, 홍차, 황차, 백차, 흑차 이렇게 5가지 차례로 다 맛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자리로 옮겨서 천량차 영상 한번 보시고 본격적으로 보이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 끝맛이 계속 여운이 남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한 잔 마셨다가 아쉬운 거야. 예. 좋네. 예. 보이차를 좋아하고. 자, 저쪽 자리로 건너가시죠. 양이 3.75g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체감이라고 하면 37.5kg